본회의 통과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합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법원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 즉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법부가 이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을 찍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 특별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응답을 하면 사법부는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정권이나 입법 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사법부를 장악해 특별재판을 악용하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 정권과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결하는 사법의 독립성은 무너지고 자유는 광범위하게 파괴됩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을 내란 선전, 내란 동조, 내란 선동으로 낙인 찍어 전담재판부라는 특별법원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을 것입니까?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입법부의 평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맞춰서 사후의 법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자해하는 세계적인 망신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나치의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과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법원을 정치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만들고 내란과 반역의 프레임을 씌워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모두 내란 동조,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에 부역하게 하는 독재국가의 탄생입니다. 이 정권은 이미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사법마저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됩니다. 내란 특검법에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재판부가 자리 잡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의 요구에 맞추는 판결로 기울게 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권에 부역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과잉 수사가 더욱 강화되며 사법이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장치로 바뀌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국가범죄를 저지르도록 합리화한 것이 바로 나치의 특별재판부입니다. 광범위한 자유의 침탈이 법적 외피를 쓰고 국민의 눈을 속이며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서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대 결심이 네, 그건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이재명 정권의 거부권 상황이라든지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 사임을 통한 사건이 지금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법 위헌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규정한 위법 예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법원 예규도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의 경우에는 이른바 재판부의 무작위성이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6개 재판부를 고등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재판을 맡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작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후에 법관을 배정한다는 특별 법관 내지 특별 재판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 법원의 사건 배당이 다 무작위라고 물레를 돌리는 제일법에서 물레를 돌리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ABCD로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아무도 알 수 없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사전에 구성한다는 것은 원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이고 법관의 그 심정에 의해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면 재판이 될 수가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법원이고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 사건이 난 것을 가지고 사후에 그것도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부 구성뿐만 아니라 소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현대국가에서 재판제도 그것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문명적인 반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재판부와 관련돼서 질문 좀 더 없으시면 오늘 구속심사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내란재판부 질문을 더 받을까요? 구속신문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수정을 했었거든요. 예. 어떤 부분에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나요? 예, 총 6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소명을 했는데요. 그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심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북한의 5월 풍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사법 판단입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에 대한 사법 판단에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장병들의 국토방위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고 약화시킬 수 있고 또 향후에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구 5월 풍선의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해서 조직한 군인들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병들의 향후에 군대 내에서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지시할 사람도 또 그 명령에 따를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장병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불법이다, 위법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인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원전 타격 등을 계획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요건 충족을 위한 상황 조성을 위해서 모의한 것이다.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 건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란 준비 행위를 별도로 떼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기소한 것은 이주 기소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도 옹월풍선 공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려 6개월 동안 5,700여 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에는 주택에 불이 나고 산불이 났었는데 그 산불이 옹월풍선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10차 공격에서는 또 기폭제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재산상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옹월풍선에 대해서 만약에 옹월풍선을 통해서 화생방 공격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옹월풍선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 수습, 뒷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후발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법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소장 기재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기재 내용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최소한 범죄, 공소장이라고 하면 범죄 일시, 장소, 그다음에 행위 태양,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 태양은 공모하였다, 승인 하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모했는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공모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언제 어디서 만나서 공모를 했는지도 하나도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께서 보시고 적절히 저기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분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그 내란 이적죄의 기소가 상당한지를 말씀하셨는데 2024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당선자로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옹월풍선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화생방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전쟁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최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억지력을 힘에 통한 억지력이지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자랑 10분 정도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통화를 하시는 과정에 옹월풍선 얘기가 나와서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이고 북한이 화생방 도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내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에 윤 대통령께서 문전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검찰은 주로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공범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처음부터 직접 대통령님께 이는 없습니다. 예. 노상원 수첩이 메인이 증거가 돼가지고 구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단께서는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증거로서 판단이 안 돼요? 노상원 수첩이 메인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증거를 최근에 등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서 5,700건, 거의 6,000건에 가까운 옹월풍선을 투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군의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이적 행위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기소된 이 공소 사실은 대통령의 통상적인 통치행위이지 개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2.3 개헌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마치 이것을 개헌과 결부시켜서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었다는 그 특검의 공소장은 너무나 망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 우려에 대한 어떤 특검의 소명 자체도 너무 상상에 기반한 진술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감당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뭐 슬픈 이야기지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어떤 지위에 있어서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검이 그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관련자들이 뭐 기소하겠다라는 등의 어떤 회유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박이 다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못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요.